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평생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사를 준비해온 한 시어머니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제사 날짜 바꿀게요라는 말을 듣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통쾌하게 판을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제삿날을 달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기상 알람이 없는데도 정확했습니다. 30해, 아니 정확히는 32해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할머니의 하루는 제삿날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올리고 나물을 무치고 전 굽는 기름 냄새가 집안에 번질 때쯤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사는 정성이야. 정성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마음이고 손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제사를 지낸 건 42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아직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제사상은 며느리가 차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마음을 담아 올리는 거다. 그 말을 평생 들으며 자란 남편은 제사 준비를 할머니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는 못하겠어. 그날부터 할머니의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제사 때 할머니는 시장에서 고등어를 골랐습니다. 생선 장수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제삿날이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제사예요. 생선 장수는 제일 좋은 고등어를 골라줬습니다. 이거로 해. 처음은 정성껏 해야 마음이 편해. 할머니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정성껏? 그 단어가 할머니의 제사를 지배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할머니는 시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웃음도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상을 차리면서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좋아하셨던 것들, 무나물은 들기름을 넉넉히 넣어야 하고 북어는 바싹하게 구워야 하고 밤은 껍질을 완벽하게 벗겨야 한다는 것. 그건 며느리로서 배운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며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고 아들이 대학에 갔고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한 번도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새벽에 몰래 나와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말렸습니다. 여보, 올해는 간소하게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이거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 그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붙들고 있는 끈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며느리감을 처음 봤습니다. 또박또박 말하고 똑똑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제사가 있는데 괜찮겠니?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가족 행사잖아요.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는 괜찮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첫 해, 며느리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제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 애기야. 이건 내가 해야 마음이 편해. 며느리는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네, 어머니.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2년째가 되자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가 해볼게요.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게.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절 안 믿으시나 봐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부엌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믿었습니다. 3년째가 되자 며느리는 아예 제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삿날 아침 며느리는 늦게 일어났고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할머니는 대답 대신 쌀을 씻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사도 간소하게 하던데요. 할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며느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할머니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봄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제사 주말로 옮길게요.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마늘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눈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평일엔 다들 바쁘잖아요. 저도 회사 있고 아이도 학원 있고 주말로 옮기면 다 편하죠. 할머니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랑 상의했니?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제사 날짜 조금 바꾼다고 조상님이 화내시겠어요? 그 말이 할머니 가슴에 딱 박혔습니다. 조상님이 화내냐 안 내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나한테 묻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내가 30년을 했는데 날짜를 바꾸려면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이 손으로 몇 번이나 쌀을 씻었을까? 몇 번이나 전을 부쳤을까? 몇 번이나 상을 차렸을까? 할머니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32년, 32번, 32번의 새벽, 32번의 정성, 32번의 기도. 그걸 며느리는 주말로 옮길게요라는 한 문장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오자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니?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뭐, 요즘 시대가 주말로 하면 다들 편하잖아. 할머니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편하다라는 단어가 정성을 쓰레기처럼 밀어내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할머니는 시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산 걸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주말 제사를 새로운 방식이라 불렀습니다. 간소화라는 말도 붙였습니다. 요즘은 배달로도 돼요, 어머니.
요즘은 나물도 마트에서 사요. 요즘은 제사상 사진 찍어서 가족톡에 올리면 돼요. 할머니는 그 말들이 싫었습니다. 할머니가 싫었던 건 배달이 아니었습니다. 마트 나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 뒤에 숨어 있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온 건 구식이고, 내가 하는 건 똑똑하고,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고, 난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 느낌이 할머니를 아주 작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날짜를 옮긴 진짜 이유는 며칠 뒤에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우연히 손주 학원 픽업 때문에 며느리 폰을 잠깐 들었다가 카톡 알림을 받습니다. 언니 우리 그 주말에 제주 가는 거 확정? 제사? 그거 주말로 옮겼지 뭐 키읔키읔. 할머니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딱 두 줄만 보고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바쁘다가 아니라 재수없게 걸린 제사였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도 나처럼 시어머니 밑에서 살았다면 알았을까? 아니, 어쩌면 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을지 몰라. 할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미움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확한 제삿날은 평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32년을 지켜온 그 날짜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말에 하겠다고 했고 아들은 어정쩡하게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쌀을 씻었습니다. 똑같이 국을 올렸습니다. 똑같이 나물을 무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며느리 집이 아니라 할머니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부엌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 손으로 가족을 먹였고, 가족을 살렸고, 가족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족이 편한 날짜를 찾는다고 나를 건너뛰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편하게 해라. 나는 나대로 할 테니. 그리고 할머니는 아주 통쾌하게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한 번에 판을 뒤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네 집에는 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산책. 며느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할머니는 아침에 산책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놀랐습니다. 야, 오늘 제삿날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서 왔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방식으로 한다. 친구는 할머니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작은 상을 내왔습니다. 여기서 해.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친구 집 작은 상 위에 흰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나물 2가지,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나 이제 그만하려고 32회를 했으니 이제 내 방식대로 하려고. 나도 나이 들었어요. 나도 사람 대접받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사도 내 마음 편한 데서 할 거예요. 친구는 옆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그 한마디가 할머니를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며느리가 나쁜 애 아니라는 거. 근데 있잖아.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힘드시죠?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 안 그랬을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은 그런 거야. 존중받아야 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한테 맞는 대로 살고 싶어.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 너 나이가 몇인데.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그날 저녁, 며느리는 가족톡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는 주말에 하기로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쉬세요. 그 말이 너무 예의 바른 척이라서 더 얄미웠습니다. 할머니는 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문자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주말 제사는 너희가 해. 며느리는 그 문자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래? 하지만 며느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드셔서 그러나 보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할머니는 핸드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카톡을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친구 집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힘드셔서요. 제가 간소하게 할게요. 아들은 어정쩡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응, 우리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며느리는 배달 앱을 켰습니다. 전, 나물, 잡채, 육전. 요즘은 이렇게 하면 돼요. 며느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 진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친정엄마와 영상통화를 하며 웃었습니다. 엄마, 나 제사 준비 중. 나 진짜 며느리 잘하지.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도 편하시고 너도 편하고. 며느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버지네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네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삿날이 오늘로 돼 있길래 왔다.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요즘은 주말로 옮겨서. 큰아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물었습니다. 누가 옮겼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다들 바쁘시니까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상주가 허락했냐? 며느리는 멈칫했습니다. 상주요?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제사다. 상주는 너희 아버지 아들이다. 상주 허락 없이 내가 어떻게 날짜를 바꾸냐? 며느리는 입술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 큰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제삿날이 평일이라고 바꿨다고? 그럼 우리 아버지는 평일에 돌아가신 게 잘못이냐?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간소화가 나쁜 건 아니다. 근데 간소화는 존중이 먼저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큰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며느리는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쉬시라고. 그 순간 큰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쉬시라고 했다고? 너희 어머니가 30년 넘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분한테 쉬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너한테 있냐?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야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예의다. 바로 그때 아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습니다. 너희들, 제사는 잘해. 아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지금 친척들 다 왔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에 전화한 거야. 아들은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대체 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왜냐고? 나는 오늘 그 제사를 했다. 정확한 제삿날에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자리에서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 집 얘기, 돈 얘기 내가 이제 정리할게. 아들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슨 정리?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주 단단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 너희 결혼할 때 내가 명예 그대로 더 준 거, 그거 오늘로 끝이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너희한테 가는 줄 알았지? 아니다. 나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거야. 며느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지. 왜냐면 가족이니까 믿었거든. 근데 가족이 나를 편한 날짜로 밀어내면 그건 가족이 아니야. 그건 그냥 내 재산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멍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사를 30년 했다는 건 상 차린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킨 거다. 근데 너희는 그 30년을 편한 날짜 3글자로 무시했다. 작은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간소화는 좋다. 근데 간소화는 존중이 먼저다.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야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작은 절에 있었습니다. 햇빛이 마당을 따뜻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요.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혼내려고 한 게 아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제사가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이 싫었던 거야. 내가 안 믿어줬으니까, 내가 안 넘겨줬으니까 그것도 내 잘못이다. 며느리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편하다는 말로 나를 버렸고 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엄마 괜찮아? 엄마 어떻게 하고 싶어? 그 말 한마디면 됐는데 아들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사는 두 가지로 한다. 정확한 제삿날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간단히 내 마음 편하게 한다. 그리고 너희는 주말에 너희 방식대로 해라.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둘 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너희가 편한 대로, 나는 내가 존중받는 대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말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집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살면 그땐 진짜 끝이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지. 너희 집 직원이 아니다. 나한테도 선택권이 있고 목소리가 있다. 그걸 잊으면 나는 진짜로 떠난다.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무너졌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삿날이 오면 며느리는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떻게 하실까요? 할머니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날짜에 한다. 그리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말에 하겠습니다. 어머니도 오실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끼리 해. 이상하게도 그 뒤로 가족은 더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싫다고 말했는데도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야 가족이 경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조용히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그때 제주 가려고 날짜 바꿨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해오신 게 부담이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해. 나는 저만큼 못해. 그 생각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담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나도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를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방식 말고 제 방식으로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방식으로 해. 나는 그냥 옆에서 봐줄게. 며느리는 처음으로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여러분, 가족 갈등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니라 묻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하다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편하니까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편함보다 존중이 먼저입니다. 할머니는 제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받는 방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제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방식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족은 배웠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거구나. 오늘 이야기의 통쾌함은 누군가를 망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자기 삶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당연한 사람으로 대하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누군가의 30년을 편한 날짜 3글자로 밀어내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 질문 하나가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할머니 같은 위치라면 참지만 마세요. 말해도 됩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나도 선택하고 싶다고.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남몰래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